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서 모두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제주시 지역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차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선거구별로 경선 후보들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에서는 3선 현역인 강창일 의원과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제주시 을은 역시 3선 현역의 김우남 의원과 오영훈 전 도의원이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서귀포시 선거구는 문대림 전 도의회 의장과 위성곤 전 도의원이 맞붙게 됩니다. 경선에는 안심번호에 의한 ARS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선거구별로 5만 명 이상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과 무당파 유권자에게만 지지도를 묻는 방식입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교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4, 5일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13일 이후 바로 경선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제주시 갑선거구에 장성철 전 제주도 정책기획관을, 을선거구에 오수용 제주대 교수를 단수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내 계파 갈등의 여파로 전국적인 경선 후보 발표가 미뤄지면서 후보 윤곽은 물론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20대) 총선과 관련해 제주 지역 예비 후보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내사 유형은 사전 선거운동 4명, 호별 방문 2명, 기부행위 1명이며 아직까지 입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도 최근 제주시 갑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 A씨를 불러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의 기부행위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페이스북 등 SNS에 5차례 이상 응원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20명에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응원 댓글 등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윤충광 예비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그제부터 이틀 동안 동홍동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자 2명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 윤충광 전 도의원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이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 대란이 우려돼 왔었죠. 제주도가 일단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밝혀 보육 대란은 피하게 됐는데 앞으로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청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교육청이 올해 2달치 예산만 편성하면서 이달 말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필요한 예산 382억 원을 우선 지출하겠다고 나서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 학교용지 분담금과 급식비 등으로 교육청에 줘야 하는 법정 전출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와 교육청 사이에 서로 정산해야 되는 예산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교육청은 제주도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중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는데 제주도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고에서 이제 받아서 앞으로 충분히 이렇게 그 해마다 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그 교육 재정이 열악한 교육재정이 더 열악하지 않도록 하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는 거죠. 이미 경상남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대신 법정 전출금을 줄여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제주 지역에서도 법정 전출금이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힌 신선한 수산물은 인기가 높지만 유통 경로가 복잡하다 보니 구입하기가 어려워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제주 청년들이 만든 한 벤처 기업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제주 수산물을 24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동문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김나영 씨가 휴대폰으로 주문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에 우럭 4마리를 사겠다는 주문이 들어오자 곧바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김 씨가 주문을 받은 홈페이지는 24시간 실시간 중개 서비스인 파닥파닥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눈으로 본 것처럼 바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들도 매출액이 오르고 아주 기대하는 바가 아주 높습니다. 제주 특산물인 옥돔과 갈치를 비롯해 제철 수산물과 회를 중개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면 다른 지역은 24시간 안에, 제주도 내에서는 3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파닥파닥은 동문수산시장 상인들이 매일 아침 수산물 사진과 시세를 올리면 소비자가 이를 보고 주문하는 시스템. 한 번 올린 사진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소비자의 주문은 실시간으로 업체에 전달돼 곧바로 택배로 상품을 배송하게 됩니다.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고 한 손으로는 이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했고, 이거를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저희가 중개를 하면 좀 더 쉽고 이제 판매도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내대학과 고교 IT 영재들의 벤처기업이 개발한 파닥파닥은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해안동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했던 사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사업자인 제주그린파워는 최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철회했고 제주도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해당 지역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K리그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제 프로축구 시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제주 유나이티드가 패스 중심의 공격 축구로 리그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막바지 전술 훈련이 한창인 선수들. 슈팅 기회를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격의 날카로움을 키웁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도 패스 중심의 화끈한 공격 축구를 약속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맹활약한 이창민이 새로운 중원 사령관을 맡았고 윤빛가람과 로페즈의 공백은 브라질 출신 마르셀로와 모이세스가 메운다는 전략입니다. 좋은 미드필더들이 좀 있으니까 좀 창의적인 연계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패싱 플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월등한 면이 있으니까. Meu objetivo esse ano é conquistar, né, os objetivos do próprio clube, do Jeju United, e depois alcançar o meu objetivo pessoal, né, que é alcançar coisas melhores futuramente. 지난해 리그 6위로 상위 스플릿 진출에 만족해야 했던 제주 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은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인한 만큼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선수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도 우리 팀 색깔에 맞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원함 선수, 이창민 선수도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 20여 년 전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힌 제주는 오는 13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천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제2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JDC가 사업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미악산 일대 374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충문관광단지 이익환수 차원에서 지난 2006년 제주도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됐던 제2관광단지는 10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요즘 웰빙 바람을 타고 당귀나 방풍나물 같은 이른바 민속 채소들이 인기인데요. 재배가 까다로워 한 가지 작물만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포항의 한 작목반이 국내에선 유일하게 겨울철에 여러 가지 민속 채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포항 MBC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초로 쌉쌀한 맛과 향이 일품인 당귀가 한겨울에도 싱그럽게 잎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특성 때문에 2년여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재배에 성공해 마침내 출하를 앞둔 겁니다. 바로 옆 하우스에선 중풍 예방에 탁월하다는 방풍나물 수확이 한창이고 건강에 좋아 녹즙 채소로 각광받는 신선초도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우리 고유의 민속 채소로 3년 전 5농가가 재배를 시작한 것이 지금은 19농가에 13헥타르로 늘었습니다. 건강 채소 쪽으로 주로 관심이 많으니까 또 토속 음식이고 한국적이니까 한국인의 그 식생활에 적합하지 않겠나. 이곳에서 수확한 민속 채소들은 서울 가락시장으로 전량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는데 한겨울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산나물류인 민속 채소를 평지에서 그것도 겨울에 재배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이 문제는 농업마이스터대학과의 활발한 기술 교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 유일한 작목반으로서 수익성도 괜찮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전국 최다 품종의 최대 규모의 민속 채소 재배단지로 유명해지면서 요즘은 견학을 오는 농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재배하니까 놀랍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종류의 채소 재배에 도전하는 농민들의 열정이 포항을 민속 채소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이틀째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더 낮은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실 땐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의 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인 뒤 낮부턴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7도 내외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구자와 성산의 기온 3도, 표선 4도, 낮 기온은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청파낙과 윗세오름의 기온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섬적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4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모든 공항에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꽃샘추위는 주말인 모레 낮부터 조금씩 풀릴 전망이고요.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 안전선은 배에서 폭행을 당한 중국인 선원 10명을 구조해 중국 주 제주총 영사관에 인계했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어제 오전 7시 반쯤 서귀포시 화순항 남동쪽 8km 해상에서 중국인 선장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배에서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조리공과 기계공 등으로 일하기로 한 계약 내용과 달리 선장이 조업일을 시켜 거부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앞서가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10여 분 동안 진로를 막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물건값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과 유아용품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아 23명으로부터 4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권 2중앙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초 제주시 2호동의 S중앙병원과 통폐합하고 100여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바꿔 종합병원 대신 일반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4과목입니다. 올해부터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이 사전에 예고됩니다. 제주도는 선 지도 후 단속으로 자율적인 준법 조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민들에게 단속 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와 함께 소형 선망과 저인망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마라도 백길 여행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모슬포항에서 마라도를 잇는 백길 여객은 104만 5천 명으로 전년도 73만 6천 명에 비해 41% 증가했습니다. 마라도 백길 여객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여파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제주도는 올해 1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